나침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였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삶에 아직 방향을 못 잡아서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렌마크 우명훈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만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기입니다. 같이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이 아닌 오늘 해볼까요? 시작! 만일이 아닌 오늘.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만일, 오늘 어떤 느낌 드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랑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너무 편안하게 오늘 나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쭉 돌아보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시죠. 한번 얘기 시작해 주시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밥도 드시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하셨고요. 다양한 고민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뭐 했지? 저녁에 딱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된 느낌. 훅 지나가죠, 우리 삶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 지식과 이 생각들 이대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내일인데, 와, 내일인데 큰일 났네? 일주일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수능 한 달 남을 때 항상 이런 친구들 얘기하더라고요. 100일 전이 너무 좋았어. 100일 남은 친구들은 고2 때. 그러다 보면 우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은 행동하는 것들이 그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행동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제가 항상 강의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게임할 때 항상 첫 번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메시지죠. 잘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드시고요. 내리세요. 오른손 드시고요. 내리세요. 자, 오른손 드시고요. 내리시면 지는 겁니다. 내리세요. 아! 되게 놀라운 분들은 절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세요. 그냥 규칙보다는 내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내신 것 같았는데 가위바위보 이런 분도 계시다고요. 왜요? 이기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진 내 현실의 내 모습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발생하기도 하죠. 굉장히 놀라운 건 어떠한 이 선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뭔가 나는 지기 싫다. 뭔가 이 선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지기 싫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내가 이겼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메시지인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세요. 강의장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정말 오자마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쫙 계속 이러세요. 그러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다가 다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앉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나는 하기 싫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 진짜 다른 데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다라는
라는 메시지를 보이기도 하죠. 되게 놀라운 건 일어났다가 틀린 사람이 자리에 앉는 게임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3명이 같이 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에요. 한 명이 앉았어요. 틀려서. 그때 어떻게 할까요? 혼자 앉기 너무 부끄러운 거죠. 둘을 같이 잡고 너도 앉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같이 죽자 라는 메시지를 보이기도 하죠. 이런 메시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너 과제 했어? 아니? 잘 됐다. 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됐대요. 너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특세하는 거 참여할 거야? 아니, 나 못할 것 같아.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 다행이다. 왜 다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 그냥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이런 모습 없잖아요. 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규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게 그렇게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시간에 예배 드리기 싫다, 날씨가 너무 좋다고 여행을 떠난 일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늘 준비하시고 전주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에 오시면서 학과 숙제도 절대 어기지 않고 늘 지각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늘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성실하게 임하게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늘 우리는 책임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같이 축제 이런 거 없죠. 너 새벽 예배 갈 거야? 난 못 갈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난 꼭 갈 거야. 왜냐면 나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책임지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우린 이러고 싶어요. 오늘을 너무 살고 싶죠. 그리고 만일 이러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여기 있고 싶은데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죄송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다 해볼까요? 시작. 당연하다.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만일의 삶을 꿈꾸고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을 부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이래야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중요한 건 계속 이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돼요. 두 번이 세 번이 굉장히 돼요. 예배에 처음 지각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익숙해지거든요. 성경 공부 끝나고 혹은 성경 공부 전에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도망가는 거 굉장히 처음이 어려워요. 하다 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일이 발생하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시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아래 머물러 있는 혹은 그런 습관들과 그런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만 이것들이 고쳐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어디 있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저는 예전에 학습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 파악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저는 수학을 정말 예전부터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니? 라고 저는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짐짓 그래도 너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중학교 1학년쯤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시험지를 갖다 줬어요. 와, 하나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솔직히 말해 언제니? 초등학교 5학년이요. 5학년 걸 갖다 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언제 그만뒀냐? 솔직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이의 수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의 성수도 다른 것 같아요. 대학생이니까 혹은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교역자니까 분명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가요? 살다 보면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아래 있을 때도 있어요. 다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현재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특히 젊은 때에, 젊지 않은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면 내 위치가 어딘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오늘 내가 어딜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취업이 참 힘듭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스펙들을 쌓아가고 면접도 보고 이력도 보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젊은 친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갈 직장이 없다고. 놀라운 괴리감이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인사 담당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경우를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기업체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기업에 왜 오게 되셨어요?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효자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했어요. 나도 엄마가 이 기업 들어오면 차 사준다고 그랬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이 친구들의 삶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대학 간다고 하면 엄마가 뭐 사준다고 했을 거예요. 고3만 잘 보내면 엄마가 뭐 사준다고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만 잘 들어가면 뭐 사준다고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주도적이고 내가 이끌어가는 오늘의 삶이 아닌 거죠.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 만일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날 이렇게 했다면, 내가 뭐 했다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아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내 자력적 의지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그거 해봤자 안 돼. 야, 어차피 그냥 지금 어려운 시기야. 그래서 너도 안 될 거야. 야, 한 번에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콕콕콕 박히면서 여기에 나를 가둬두고 가둬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만일 남에게 좋은 얘기 해줬으면 남은 못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 바꿀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위로 올라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송에서 이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뻑 해볼까요? 시작. 자뻑. 흔히 좋은 말로 자한 존중감이란 말도 있고요, 자기 효능감이란 말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야죠. 내가 나에게 장난 아닌데 나 완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약간 미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에게 살짝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탈피하고 싶으면 그래, 나는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뭐 어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은 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분명히 자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최대한 많은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래요. 87% 이상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요. 13% 정도가 긍정적인 말이고요. 그 중에 많은 퍼센트지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래요.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어차피 안 돼. 내가 뭐 오늘 뭐 한다고 되겠어?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난 안 됐네. 그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지고 그대로 삶이 움직여지는 거죠. 입술에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말하는 대로 움직여진대잖아요. 노래도 정말 많잖아요. 다 과학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발이 오그란다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 이번에 영어 공부도 자꾸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럼 교회 일반적 반응은 어떻죠? 그래, 너의 삶을 존중하고 축복한다 막 이러나요? 청년회에서? 저 이거 해보려고요. 해봐 안 될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신앙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떠십니까? 분명히 사용하는 평소의 언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망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혹은 우와 난 진짜 잘할 수 있어, 완전 좋아,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특히 일을 시작할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혹은 이거 내가 꼭 하면 이런 부분이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균형적인 생각들과 비판적인 시각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뭔가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수학을 싫어하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전 늦은 것 같아요. 중3 때 삶이 늦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죠? 근데 신기한 건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보게 시켰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당연히 못 풀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한 2주 정도를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주 동안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풀고 외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였거든요. 얘가 이걸 다 해치고 난 다음에 저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수학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3학년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 껌인데요? 저 완전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시작하면서 4학년 거를 하기 시작하고요. 5학년 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할 때마다 칭찬해줬어요. 와, 너 짱이다. 장난 아니다. 완전 잘해. 이 아이도 스스로 빠져 있었죠.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안 해서 그렇다. 계속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건 이 아이가 중3까지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론 수학과에 간 건 아닙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수학이라는 것을 오늘 내 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것들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향상시키고 좀 더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랬다면, 만일 저렇다면, 내가 싫었는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곳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이 동그라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누구나 안전한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랑 편안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해도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익숙하고 늘 편안하고 뭔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옆 사람이랑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예를 들어서 TV 보기, 스마트폰, SNS 혹은 그냥 TV 드라마 뭐든 좋습니다. 얘기해보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TV 보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잠, 그리고 SNS, 스마트폰, 엄청 많은 이런 안전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휴식과 여유가 필요해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안정적인. 교회에 오면 옛날에 그렇게 편했어요. 왜요? 나한테 성적을 강요한 사람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너무 편해요. 이런 뭔가 도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죠.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떨리는데 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암벽 등반, 번지 점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으신지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떨리지만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지 점프 있었고요. 아하, 좋죠. 와, 정말 떨리는 일이네요. 결혼, 좋습니다. 또 뭐 있으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또 다양한 내용들이 막 존재하더라고요. 번지점프, 결혼, 수많은 노래 해보기, 방송, 진짜 다양한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그냥 뭔가 이쪽에 뭔가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뭔가 학습하고 싶은 거예요. 러닝존이라고 하거든요. 이 러닝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것들이 너무 벗어나서 여기 끝까지 세계 정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갖다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중학교 3학년 아까 그 수학하는 친구에게 중3짜리 너 왜 못해? 라고 하는 이 영역은 뭐냐면 패닉존이라고 해요. 공포의 영역인 거죠. 뭔가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뭔가 몰아붙여서 너는 남들은 다 이만큼 하는데 비교해서 끝까지 몰아붙이다 보면 여기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러닝존으로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내가 분명히 저래야만 하는데 현재 내 모습이 이런 것들을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괴리가 불안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우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SNS나 봐야지. 남들은 잘 살고 있네. 나는 망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안에 나의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젊은이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을 이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마법 같은 공간은 성공한 누군가의 그 이야기 막 이런 걸 마법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은요, 진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여기서 요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노력, 진짜 이 조금의 한 발을 걸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시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변화, 내가 한 발이라도 움직여보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저 멀리 있는 그 그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비록 아래에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한 발짝만 움직여보는 거, 그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딱 한 가지, 요것만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 나의 삶의 성공과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나 원래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데 6시 50분에 한번 일어나 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나 원래 성경 진짜 안 읽는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하루에 한 절만 읽어봐야지. 중요한 건 움직여보는 거죠. 중요한 건 움직여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분명히 변화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오늘 강연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칭찬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의 어떤 자존감을 느끼는 그 자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이제 칭찬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예, 어떤 착각에 빠져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칭찬에 대해서 좀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지혜로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가끔 정말 분간 못하는 분이 계시죠.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표현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 못해가 아니라 너 이런 부분 되게 좋긴 한데 이런 부분보다 이런 부분이 더 좋은 것 같고, 혹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고민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라는 돌려서 얘기해주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칭찬해주는 걸 통해서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 칭찬이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믿어버리잖아요. 막 그렇게 막 내가 진짜 잘한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저 도피처에서 한 발짝 뗀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아요. 제 삶이, 저는 사실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고, 저는 뭐 물론 학교 다니면서 많이 사회도 보고 얘기도 했지만, 강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이야, 항상 뭐 어떤 과목적인 측면, 제가 과외도 하고 뭐 학원도 했으니까 그런 게 되게 강조됐었는데, 제가 코칭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공감해야 되고 진짜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여기서 이 한 발짝 나가는 게. 그래서 도망갔었어요. 난 딴 강의를 잘할 수 있어. 굳이 내가 이 강의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강의의 폭도 좁아지고, 나는 분명히
도피처를 벗어나라고 강의하고 있는데 내가 도피처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막 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말을 던졌어요. 나 코칭 하려고, 나 이것 좀 해보려고, 뭐 좀 해보려고 계속 말을 주변 사람에게 던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정말 쓰나미처럼, 폭포처럼, 그래? 너 그럼 이것도 좀 해봐, 저것도 좀 해봐라는 주변의 환경들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건 말을 좀 던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그게 틀렸는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다른 거죠. 그냥 말을 던지시고요, 툭툭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조금씩 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저는 확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확장하고 성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까지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딘지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뭔가 위로 올라가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이상점을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어떤 걸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청년의 때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공감이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도피처에만 빠져 있었는데 그 도피처에서 그 러닝 쪽으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 무엇보다 제 자신을 칭찬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 이런 강연 있으면 또 와서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대표 유경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부모들이 고민이 많죠. 또 아이들과 이 문제로 다투는 부모들도 많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올바르게 미디어 생활을 지도해야 될지 나침반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